이어서 즐기며 돈 버는 방법,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시작됩니다. (1억 원) 하는 전기차 한 대를 팔아 3천만 원을 남겼다. 바로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최근 테슬라의 실적과 주가 모두 좋은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높은 이익률 때문이죠. 보통 자동차 회사들 마진으로 20% 남기기도 힘든데, 그리고 전기차는 적자를 면하면 다행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테슬라는 30% 넘는 이익을 챙겨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핵심은 바로 내가 다 한다입니다. 이 테슬라는 주조뿐 아니라 반도체 칩,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그리고 보험, 또 판매 모두 스스로 주도권을 잡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의 꽃인 배터리까지도 이제 직접 개발에 나섰고요. 이렇게 되니까요, 이 테슬라 주식 투자자야 좋은데 우리 대한민국의 전기차 산업, 특히 배터리 산업엔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이 대한민국의 2차 전진 정말 최강인데요. 이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당한 도전이 되네요. 자, 다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산업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이 잠깐 멈칫하는 사이에 저 뒤로 뒤처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10월 25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이 안원조님 유튜브로 다시 듣기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급등주를 탔다가 손실이 커서 우울한 아침입니다. 이 수업료 치고는 큰 금액이라 목돈연구소 들으면서 마음 추스려야겠습니다 하셨는데요. 그렇죠. 또 급등주 따라잡기, 또 뭐 상한가 따라잡기, 급따, 상따 이런 게 좀 되게 또 매력적이고 한두 번 맞기도 하는데, 또 이게 방향을 바꿔 타면 이렇게 손실이 또 크기도 하고요. 또 이게 어떤 이제 분석을 통해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우리 안원조님처럼 우울감 같은 게 좀 몰려오더라고요. 실패할 경우에. 자, 일단 큰 금액이어서 저도 좀 안타까운데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목돈연구소 또 함께 하시면서 마음도 추스리면서 하나씩 또 뉴스 같은 거 따라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희님, 테슬라 천슬라 하더니 꿈이 이루어지나 봐요. 나도 주주이고 싶다 하셨는데요. 지금 $900 넘었죠. 예, 정말 $1000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떨어진다의 대명사 마이클 버리, 이 사람은 이제 무조건 그 버블이다, 거품이다, 무조건이 아니라 이 봐서 자기가 버블이다, 거품이다 하면은 이제 숏을 친다고 하죠. 떨어진다 쪽에 베팅을 하는데, 지난주 저희 목돈연구소 들으셨죠? 더 이상 테슬라에게는 공매도와 숏 베팅을 하지 않겠다. 뭔가 느낀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여러분 또 뭐 이렇다고 뭐 테슬라가 뭐 천슬라 꼭 뭐 간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의 흐름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김병천님, 오늘도 전기시설 점검 나가고 있어요. 밖에서 작업해야 해서 작업복도 신경 써서 챙겨 입습니다. 목돈연구소 들을수록 너무 배울 게 많네요. 왜 이제 들었나 싶어요. 네, 오늘은 그나마 좀 오후에 날씨가 따뜻하다고 합니다. 이 야간 작업할 때 이제 겨울 다가오니까요. 늘 건강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고릴라 보는 라디오 열려 있고요. 유튜브 시사교양 라디오 시교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방송 중에 이런저런 참견 수다 환영합니다. 소개되면 저희가 추첨해서 커피 쿠폰, 주유 쿠폰, 이런 모바일 쿠폰 드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와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자, 오늘 코너 볼까요? 잠시 후엔 웰컴 투 더 증시, MTN, 이 머니투데이 방송 박소연 앵커와 함께하고요. 경제 독립에 성공한 파이어족의 생생한 소식과 노하우, 파이어족이 인싸되는 그날까지 파싸,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에게 사례별 분석입니다. 실전 사례 들어봅니다. 또 한 주간의 국내외 증시를 전망해 보는 시간이죠.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는 투 레이더 코너 있습니다. 오늘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목돈을 모아야 좋아요. 돈을 불려야 만난 것도 사먹지요. 경제를 모르면 알려줘요. 행복은 그냥 덤이에요. 목돈연구소. Welcome to the jungle. We got fun and games.
정글처럼 다이나믹한 증권 시세, 핵심적인 경제 이슈와 함께 탐험을 시작합니다. 웰컴 투 더 증시. 웰컴 투 더 증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월수금의 주식 정글 길라잡입니다. MTN 박소연 앵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월요일이어서 그런 건가요? 네, 어떤 왜요? 저런 핑크는 아니라 보랏빛 네. 정장으로 좀 지금. 화사하게 네. 입어봤는데. 네, 윤정민님 바로 와. 소연님 우와. 유튜브 함께하고 보랏빛 향기 계시군요. 가득하네요. 보랏빛 향기 가득하다고. 강수지 씨의 보랏빛 향기라는 노래를 모르죠? 잘. 아닙니까? 그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난다고 네.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네, 다 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까 현진영고 진영고도 잘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원곡이랑 좀 달라서 당황했잖아요. 네, 당황했다. 우리 하지만 잘 앵커. 모르는 것 같기도 모른다. 하고요. 모르고 싶어하는 우리 박소연 앵커. 자, 오늘 보랏빛 정장으로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또 미국 증시 따라잡을 이슈들이 많은데요. 먼저 네. 지난주 우리 시각으로는 토요일 날 끝난 미국의 금요일 증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보죠. 네, 화사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좋겠는데 그런 이슈들을 찾기가 조금은 어렵네요. 네. 그렇다고 네,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네. 인텔 실적이요. 네. 안 좋게 나왔어요. 네. 그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는데 3분기 매출액이 우리 돈으로 22조 6천억 원. 엄청난 숫자이긴 하나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낮았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했는데 그 시간을 거래해서 주가가 11%나 급락을 하면서 네. 진행이 됐어요. 예. 하지만 또 이런 실적 결과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해석을 좀 달리하는 것이 예. 반도체 부족 등 어떤 외부 악재들, 그러니까 해결하지 못할 악재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결과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이 상황은 나아질 것 같다. 다만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것일 뿐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주가가 이제 기사라는 걸 쓸 때 한 1-2% 떨어지면 하락. 네. 그렇죠? 하고 이제 3%를 넘어서 한 4-5%대부터를 우리가 급락. 네. 두 자리 때부터 폭락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지금 시간에서 11%면은 엄청나죠. 폭락이죠. 네. 예, 인텔이 그렇게 많이 지금 주가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국내 증시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그렇죠. 혹시 삼전이나 하이닉스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는 않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CPU라고 그렇죠. 우리 중앙 정보 처리 장치인데 네. 요즘은 CPU를 네. 다 개별이 만들잖아요. 애플은 애플이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인텔도 호시절은 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앞서 제가 테슬라 얘기도 했지만은 다들 이제 막 자기네들이 혁신해서 막 치고 나가지 누구 걸 이용하고 이런 거 그렇죠. 같지는 않는 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윈텔도 아까 우리 소연 앵커가 잘 이게 예상보다 잘 선방을 했으나 주가가 이렇게 크게 밀리는 것은 아마 그런 미래를 좀 이제 저런 CPU 같은 것도 인텔 거 갖다 쓰는 세상도 이제 끝나겠구나라는 또 그런 게 반영되지 않았나. 주가는 미래를 또 반영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요 말은 되게 강도가 있었는데 시장에는 네.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떤 재료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파월 의장이 공식 석상에 나서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FOMC 이제 다가오는 거 여러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1월 초 2일 3일. 2, 3일. 네. 현지 시간으로 2, 3일이고요.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갈 것이다.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네. 이렇게요. 그동안은 인플레는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네.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확실하게 이제 방향을 좀 이제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테이퍼링 시작을 지금 기정사실화했어요. 네. 준비를 하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다면서도 그럼 금리 인상은 어떻게 할 건데?라는 질문에 금리 인상은 지금은 아직이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거짓말을 좀 속아주잖아요. 그런데 몇 번 속아주고 난 다음에 그게 들통이 났고 나서 안 믿죠. 그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하면 이제 안 믿지 않습니까?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인플레는 없다. 네. 인플레는 아니다라고 하다가 이제 내년까지는 인플레다. 이거 무슨 그렇죠. 갑자기요? 네.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건 인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다음 지금 멘트가 테이퍼링은 잘 준비된다. 순조롭게 준비다. 네. 금리 인상은 없다. 아직이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오정진님 테이퍼링은 한다면서 금리는 당장 안 올린다고 하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안 맞죠. 그러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네, 이제 네. 거짓말쟁이라고 이제 봐야죠, 제롬 파월은. 지난 금요일에도 이야기를 이제 해드렸고 네. 우리가 나눴지만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된다. 내년 중반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었다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었잖아요. 투표권 있는 연준 의원들. 그 외에도 네. 많은 그 관계자들이 아니다. 연준은 빨리 이제 금리 인상 준비해라. 인플레 인정했잖느냐. 네. 내년 중반쯤 해야 된다. 이런 음.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은 아직은 네. 생각지도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될지 안 될지가 그렇죠. 아직 몰라요. 네. 뭐 10월 말 11월 초에 네. 결정 나니까. 네, 네, 네. 이 사람이 뭐 아직 자기의 운명도 모릅니다. 그렇죠. 네. 자, FOMC가 이제 11월 2일에서 3일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일단 테이퍼링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네. 지금 현재 이제 경기 회복을 돕기 위해서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사주고 있는 연준입니다. 네. 이제 이게 이제 다음 달부터 뭐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하면 그 이제 매달 사들이는 규모를 점점 줄이는 이제 안을 내놓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 내년 중반까지 해서 이 돈을 사는 것을 아예 이제 끝내버리는 그런 계획을 내놓지 않을까. 이건 예. 이제 기정사실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월 150억 달러, 이제 200억 달러씩 줄여도 한 7개월이면 이제 끝납니다. 테이퍼링. 네, 네. 그러니까 양쪽 하나라는 자체가 끝나버리고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일지 하면서 그쵸. 금리 인상일지 네. 뭐 안 네. 할지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자, 이 김미영님이 기름값이 고공행진으로 하고 있다. 유류세가 내린다고는 하는데 아마 내일쯤 발표된다고 그렇죠? 하죠. 예. 오르는 데 내리는 데는 한참 걸리고 내린 게 다시 오르는 데는 순식간이고 맞아요. 주식도 이런 이슈 맞지도 않은데 국제유가는 계속 오르네요. 계속 오르죠. 지금 제가 처음 이제 목동연구소 이제 와서 첫날 국제유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WTI 가격 기준으로 배럴당 $70 넘었다. 네. 엄청 올랐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00 간다고 했다. BOA가 그랬었죠. 네. 근데 지금 어때요? WTI가 $80 넘어가더니 지금 83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지난 네. 주말에. 진짜 100을 얼마 안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 거 있죠. 그러니까 소연 앵커가 한 국제유가가 16%, 17% 올랐어요. 그런 셈이죠. 등장하고 그런 나서부터. 셈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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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의 아이콘 박소연. 원유 상승을 부추기는 아이콘? 아유, 이거는 그러나 지금 뭐 계속 오르고 있는데 뭐 이유도 네. 있겠죠. 이유가 뭐 있었습니다. 간밤에 나온 이유는 그거였어요. 미국에서 원유를 채굴하는 장비 수를 세어봤더니 이 수가 좀 줄었다. 이 얘기는 생산할 수 있는 원유 양이 그만큼 이제 줄어들게 되는 얘기니 국제 유가는 상승으로 이 방향을 더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됐다. 뭐 네. 이런 이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다시 채굴 시스템이나 이 장비를 할 네.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니까. 그래서 더 원유 공급이 부족해지는데 그래서 지금 원전 이슈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우리 국내 네네. 증시할 때 네. 이거 자세히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번 주 일정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뭐 제일 계속 중요한 기업들 막 나오네요. 그렇죠. 미국의 3분기 GDP 일단 봐야 됩니다. 네. 전분기 때 6.7% 수치가 나왔었는데 이게 이번에 3%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요. 지금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3%대까지 떨어지면은 경기는 침체되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고물가는 계속되는데 경기는 침체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 가능성이 이제 농후해지고 지금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이 또 한 번 확인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요즘은 뉴욕장을 좌지우지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어떤 기업들 나오나요? 애플, 예. 아마존, 예.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쟁쟁하네요. 네, 다 나스닥에, 나와요. 예. 다 나와요. 나스닥의 드림팀 네, 다 나옵니다. 네. 예. 이제 과연 공급망 이슈를 타개하고 이들도 좋은 실적을 내놓을 건가 아니면 인텔처럼 좀 부진한 실적을 내놓을 건가 이것도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헝다가 지난 주말에 파산이냐 아니냐 뭐 기로했었는데 네. 아주 뭐 영리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자를 좀 갚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982억 원의 달러와 채권을 네. 채권 그 이자를 네. 상환했습니다. 네. 그래서 디폴트는 아니게 됐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말했잖아요. 한 달 유예 기간이다. 네, 네, 네. 그 첫 번째 한 달 걸 갚아버린 거죠. 그렇죠. 네. 정말 꾸역꾸역 그냥 디폴트는 면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쓰죠.
사업을 재편하겠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으로 이렇게 난리를 쳤으니까 이제는 이거 확 줄이고 뭘로 대신 갑니까? 중국 이제 너네 정부가 좋아하는 전기차 쪽으로 우리가 선회하겠다. 친환경으로 우리가 힘을 보태겠다 한 네. 거죠. 지금 부동산에서 거의 뭐 7-80% 부동산에서 나오는 매출의 7-80%를 10년 안에 줄여가지고 그걸 다 전기차에 다 올인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근데 있습니다. 교집합이 있나요? 전기차와 부동산이? 그 헝다가 갖고 있는 자회사 중에 헝다 자동차라는 게 있기는 있죠. 해요. 네, 있기는 네. 한데 사실 자동차를 한 대도 내놓지 않는 업체이기는 해요. 하지만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자분들은 일단 다행입니다. 지난 주말에 혹시나 이자 안 갚아서 디폴트를 치나 했는데 네. 그 부분은 갚았고요. 그러나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이자 안 낸 것들 있잖아요. 그걸 맞아요. 갚는지 안 갚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때까지 헝다 이슈 살아 있고요. 국내 이슈를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앞서 우리가 유가 상승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세간에서는 특히 유럽 쪽, 뭐 유럽 영국에서는 이럴 바에야 원전으로 다시 가자. 우리 네. SMR 뭐 소형 미니 원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네. 오늘 갑자기 국내 증시에 좀 반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네요. 예.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이제 대표 뭐 원전주들 뭐 빨리 올라가는데 예. 말씀하신 이제 SMR 예. 소형 모듈 원자로 이게 이제 만약에 찾아보실 관심 두고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원전은 해안가에 지어져야만 했는데 근데 이거는 기존 원전과는 다르게 어떤 위치든 건설이 가능하고 또 뭐 그 수력 뭐 풍력, 태양광 같은 이 친환경 소위 친환경 이 에너지 재생에너지보다? 발전보다 네. 효율이 굉장히 높아서 압도하죠. 예.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이제는 SMR을 필두로 하는 원전이 기후 위기의 예. 구원 투수다, 네. 대상이다, 뭐 이런 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주장. 있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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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기에다가 이제 뭐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그 해외 원전 수주 관련한 이야기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또 빵 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뭐 뉴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방금 소연 앵커도 얘기했지만 이게 유가도 오르고 막 네. 전력난이니까 네, 네. 야 우리 그 중에 효율 좋았던 거 원전 한번 갖다 쓰자. 네. 뭐 이건 친환경 쪽 아니냐. 예, 이런 게 이제 프랑스랑 이쪽 영국에서 막 세게 밀면서. 네. 근데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동안 탈원전을 앞세웠던 지금 우리나라였는데 이것을 이제 완전히 방향을 이제 턴해서 갈 수 있을까? 네. 반대쪽으로 뭐 친환경이다라는 다시 또 주장을 뭐 미니 할수 원전을 있을까? 살릴까라고는 하는데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선 요 테마가 네, 이제 꽤 반응을 하고 오르고 움직이고 있고요. 있어요. 또 여행 항공주도 아마 이제 이 위드 코로나 때문에 되긴 하는데 이 네. 이슈는 아마 또 한번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웰컴 투 더 증시 MTN 박소연 앵커였습니다.